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만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은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있는 바로 중간 채널 홈페이지인 겁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가 그 플랫폼의 코어 역할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것이 분명히 100% 맞다면은 이것은 정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급하게 카메라를 좀 켰어요. 여러분들과 짧게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관계된 기사가 나왔죠.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게 사실은 낯설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주의를 이용해서 경쟁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 부과했죠. 사실은 불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에 비하면 글쎄요, 265억이라는 과징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픈마켓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수천억 정도는 돼야지 그 레벨에 맞는 과징금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영역은 또 우리의 영역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쇼핑 검색 등에서 1조 5,27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이죠. 네. 상당합니다,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것 역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에는 가중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가중치를 예를 들면 1로 뒀을 때 1이라는 값은 사실은 평균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쇼핑 검색에서 가중치를 상대방 업체의 오픈마켓의 상품들을 1 미만으로 둔다 그러면 사실은 노출이 많이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알고리즘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다 알겠지만 저도 웹 에이전시 업체를 하다 보니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가 있잖아요. 알고리즘은 사실은 어떤 명령어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입력값이라든지 그리고 가중치의 수치라든지 이러한 값들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결과값을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원하는 방향으로의 결과값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죠. 하지만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수치의 조절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 가중치 값을 올려서 수정해 나가거나 혹은 약간 편향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값의 총체적인 과정들을, 즉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의 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거는 딱 두 개거든요.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하고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 TV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네이버 서비스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SNS하고 관계된 것은 네이버 블로그, 또 네이버 카페, 바로 요즘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 만들기,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고 많은 유튜브들의 영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검색 누락에 관계된 거였죠. 제휴 마케팅 서비스 업체들과의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쿠팡 파트너스죠. 네이버는 지금 쿠팡 파트너스하고도 사실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봐서 네이버를 경쟁 업체들이 질투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이버가 상당히 조금은 정보통신법이라든지 무엇인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면 이번에 알고리즘 조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쇼핑 검색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은 네이버가 오픈마켓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만 하더라도 5%가 안 됐거든요. 근데 2018년에 무려 22%에 가까운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프로나 성장한 걸까요?
2015년에서 2018년 3년 동안 4배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손을 대는, 즉, 뭐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조작이라고 기사에서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것이 조작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엄청난 일이죠. 그 조작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렇게 오픈마켓 같은 성장률만 해도 4배의 성장.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알고리즘이 동영상의 노출 빈도의 가중치의 수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출 빈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네이버 TV의 영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플랫폼 사업자가 그 플랫폼의 코어 역할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것이 분명히 100% 맞다면은 이것은 정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물론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또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공식 블로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정확한 검색 기반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좋은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최적화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떤 기업의 이윤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내놓는 여러 가지 소비재들이라든지 다양한 소비성 서비스들이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유익하고 그 유익함이 세상을 조금 더 가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이런 기사처럼 자신들의 플랫폼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이 조작되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건강한 투자가 부업, 수익 창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즉 패시브 인컴 시스템이 되게 진정한 가치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요즘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검색 누락과 또 노출 제한과 웹사이트로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또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검색하다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은 저의 채널이 어떠한 채널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처음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의 영상 재생 목록들을 통해서 채널의 특징을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물론 언론에는 쇼핑과 동영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마트 스토어하고 네이버 TV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 스토어하고 네이버 TV 말고 다른 서비스에도 알고리즘에 어떠한 뭐 그냥 좀 유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손을 댔다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알고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의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검색 결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가 상호간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들이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팡 파트너스 관련돼 있어서는 그 링크가 계속 누락이 되었고 또 쿠팡 링크들을 전부 다 필터링 해버렸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거조차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일반인 보통인들이 포스팅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블로거의 목적에 맞는 글을 통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들은 정말 억울한 케이스죠. 네이버 알고리즘의 오해라고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배경에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API 서비스를 되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편법으로 사용하면서 상당히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알고리즘의 변화를 주었어도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네이버를 많이 탓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정위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을 건드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검색 누락이라든지 웹사이트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쿠팡 파트너스 링크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게 더 나쁜 영향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서 조금 더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제재를 한다든지 더 많은 필터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쿠팡하고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 소송까지도 갔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발행할 때 특히 제휴 마케팅과 관련된 것 중에는 쿠팡 파트너스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필터링 되고 또 알고리즘 업데이트로 문제가 되었던 이후의 시점에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글을 발행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쿠팡 링크를 그대로 써서 쿠팡의 상품의 배너들이 그냥 탑재가 됐었죠. 그리고 보통들 이제 사용하시던 게 해당 관련된 상품을 캡처해가지고 그리고 링크만 거기다 달아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축 링크도 사용했고요. 이제는 단축 링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 채널로 네이버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또 심지어는 네이버 블로그, 구글 블로그 여러 개,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썼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시작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거 제가 드리는 말이 다 맞죠? 이런 얘기를 정말 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쿠팡 파트너스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럼 당연히 알고리즘에 손을 대는데 그 알고리즘이 즉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운영자들이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단축 링크의 목적지를 모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블로그들을 쓰는 것들도 모르진 않거든요. 얼마든지 그 부분들은요, 프로그램으로, 즉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필터링하고 다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퍼센테이지란 것은 알고리즘 가중치를 통해서 이들이 나타나는 결과값의 통계들을 보는 건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깊은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블로그들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의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아예 그 블로그 자체의 글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왜 블로그에 글을 막냐면요. 링크 타고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 이것은 정보통신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자기네 서비스에 귀속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그 글을 띄우지 않는 겁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저는 5월부터 줄곧 네이버가 이렇게 알고리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고 그 중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작업하는 부분, 웹사이트 운영이 되게 어려우면 빌더 쪽 홈페이지 개념, 템플릿 홈페이지 개념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단 조건은 자바스크립트, CSS 그리고 HTML 소스가 컨트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컨트롤 안 되면은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게 실질적으로 웹호스팅 서버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컨트롤하는 방법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링크를 통한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드릴 것은 IMAP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가 리디렉션, 리다이렉트 역할까지도 하고 쿠팡 파트너스와 제휴 마케팅을 사용할 수 있는 중간 채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중간 채널로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네이버에서 쿠팡으로 넘겨가는 역할로 블로그 하나를 사용하고 거기에 또 막 글을 쓰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내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네이버 블로그와 다른 기타 제휴 마케팅, 즉 우리는 지금 쿠팡 파트너스를 얘기하고 있죠. 쿠팡 파트너스의 중간이 되는 전용 채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전용 채널은 단지 리디렉션, 리다이렉트 이런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마케팅, 프로모션의 역할들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트래픽이 발생을 해야 할 테니까요. 이 중간 채널 홈페이지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좀 그림을 크게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가치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게 보면서 패시브 인컴 시스템을 가져가는 기초 단계 속에서는 바로 여러분들만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은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있는 바로 중간 채널 홈페이지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갖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위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드림위버사하고 무슨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IMF로부터 무엇인가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유익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에이터 링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 전에 소개시켰던 글로빙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관련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을 많이 느껴주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들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사실 힘이 되고 또 제가 사실 용기도 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 채널 웹사이트 그것이 독립적인 자신만의 웹서버 웹사이트가 되었던 그리고 무료 홈페이지가 되었던 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한 그 홈페이지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면 되게 이쁘고 고급스럽게 갖추어진 나만의 홈페이지, 즉 나만의 쇼핑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쿠팡 파트너스 뿐만이 아니라 링크 프라이스, 애드핏, 그리고 기타 온오프 클릭, 다양한 제휴 마케팅 채널들을 연계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제휴 마케팅 플랫폼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쇼핑몰이 되고 바로 그 쇼핑몰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직접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유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SNS 활동 한 가지 정도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SNS 활동은 무조건 한 가지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것이 인스타그램이건 페이스북이건 여러분들만의 플랫폼 하나 정도는 운영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쇼핑몰 플랫폼 바로 그 중간 채널을 사용하는 바로 그 홈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정보들 여러분들이 그냥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또 여러분들의 옷으로 입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수익 창출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